상상해보세요.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 한 아미시 농장 한가운데 서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토마토, 양배추, 케일, 스쿼시,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누런 잎이도 잎이 갉아먹힌 구멍도 아침 공기에 떠다니는 살충제 안개 구름도 없습니다. 그저 깨끗하고 무성하며 풍부한 먹거리가 땅에서 직접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원을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갉아먹힌 잎이나 설명할 수 없는 시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어떤 병에 담긴 제품에 돈을 썼지만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농업계의 누구도 여러분이 묻고 싶지 않아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상업용 살충제에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떻게 300년 넘게 식량을 재배해 왔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정원센터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잘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비밀 공식이 아닙니다. 비싸지도 않고 병에 담겨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막대기입니다. 말 그대로 식물 옆 흙에 박아 넣은 나무 조각입니다. 그것이 왜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농화학 기업들이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을 모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만 더 집중해 주세요. 다음에 나올 내용은 여러분이 정원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몬산토가 첫 특허를 출원하기 훨씬 전, 바이엘이 첫 농화학 부문을 인수하기 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화학 부미 농업을 실험실 실험으로 바꾸기 전에 사람들은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지식을 사용하여 식량을 재배했습니다. 아미쉬 사람들이 이 방법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존했습니다. 나무 식물 재료를 정원 흙에 박아 넣는 관행은 적어도 17세기 중부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독일어를 사용하는 정착민들에 의해 펜실베이니아로 전해졌는데 그들은 언어와 신앙뿐만 아니라 토지 관리의 전체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북미 전역의 원주민 농업 공동체는 수세기 전에 독립적으로 유사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작물 뿌리 근처에 가지와 나무 껍질 조각을 묻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원치 않는 해충을 억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여러 대륙과 여러 문화권에 존재했으며 수세기에 걸친 면밀한 관찰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1947년 DDT가 농업용으로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해졌습니다. 10년 이내에 합성 살충제가 미국 농업시장의 90%를 장악했습니다. 화학 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보급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세대의 농부들에게 옛 방식이 원시적이고 비과학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더 이상 가르쳐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산업 시스템과의 의도적인 분리 때문에 그러한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막대기를 땅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결과를 얻었고 수십 년 동안 주류 농업계는 그것을 민간 설화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과학은 아주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래된 화렵수 조각을 촉촉한 정원 흙에 박아 넣으면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볼 수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구 자금을 지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화학적 수준의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는 분해되기 시작하고 분해는 알고 보니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참나무, 삼나무, 호두나무와 같은 화렵수는 탄닌이라는 화합물로 가득합니다. 탄닌은 레드와인을 마실 때 입안을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잘린 사과를 갈색으로 변하게 하며 흙에서는 화학적 경보 시스템입니다. 탄닌이 분해되는 나무에서 주변 흙으로 서서히 스며들면서 식물 생물학자들이 유도 전신 저항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식물이 본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화학적 경고를 받고 이에 반응하여 자체 방어 화합물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식물은 공격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위협이 도착하기 전에 대비합니다. 이것과 함께 작용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은 알렐로파티라고 불리는데 이는 한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학 물질을 방출하는 과학 용어입니다. 특정 나무 종은 분해 과정에서 진딧물, 버섯파리, 토양 서식 유충을 포함한 일반적인 정원 해충에 실제로 혐오감을 주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네덜란드 바이닝건 대학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분해되는 참나무 물질로 개량된 토양은 8주간의 성장 기간 동안
개량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진딧물 군집 형성이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 아래에는 곰팡이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분해되는 나무는 유익한 균흥균에게 좋은 먹이가 되는데 이 균흥균은 식물의 뿌리 시스템을 확장하여 해충이 구조적으로 손상시키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단지 곤충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원 내 모든 뿌리 주변에 살아있는 요새를 짓고 있는 것이며 이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영혼은 진딧물과 탄닌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2021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업 연구센터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 로데일 연구소의 한 팀은 목재 기반 토양 개량제를 사용하는 정원이 합성 살충제만 사용하는 정원에 비해 전체 재배 기간 동안 해충 관련 작물 손실이 41%더 적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수치는 200개가 넘는 정원 구획을 추적한 3년간의 종단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일화가 아니라 통제되고 반복 가능한 데이터입니다. 이 수치 뒤에 있는 메커니즘은 토양 미생물 군집 소일 미트로비오메이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됩니다. 건강한 토양은 티스푼당 수십억 개의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해되는 나무는 식물을 약화시키고 해충 피해를 유발하는 병원균과 직접 경쟁하고 억제하는 박테리아 및 곰팡이, 개체군을 먹여 살립니다. 토양 미생물 군집이 번성하면 여러분의 식물은 끊임없는 화학 물질 의존이 아니라 생물학적 강점의 위치에서 작동합니다. 이제 신뢰성이 정직함을 요구하는 지점입니다. 이 방법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자리 잡은 해충 침입의 경우 목재 기반의 방충제만으로는 작물을 구할 만큼 충분히 빨리 문제를 제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미 심각한 온실가루의 침입이나 뿌리 썩은병 발생에 대처하고 있다면 막대기를 흙에 박는 것은 예방 도구이지 응급 구조가 아닙니다. 영우는 해충 압력이 증가하기 전 성장기 초기에 적용했을 때 가장 강력한 결과를 보인다고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반응적으로 사용하면 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 차이는 중요하며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일찍 그리고 꾸준히 사용한다면 데이터는 충분히 긴 시간 동안 화학적 개입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합성 살충제와 달리 매 시즌마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모든 막대기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방법을 들어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며 일부 정원사들이 한번 시도해보고 아무 결과도 보지 못하여 전체를 신화로 치부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나무의 종류와 그 나무의 상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화학작용이 여러분의 토양에서 실제로 활성화되는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나무는 참나무, 삼나무, 그리고 흑호두나무입니다. 참나무는 이 세 가지 중 가장 높은 탄닌 농도를 제공하며 대부분의 일반적인 채소 작물에 걸쳐 일반적인 해충 억제제로 잘 작동합니다. 삼나무는 천연 오일, 특히 트후야플리신, 투자플리신과 세드롤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1998년 USDA 산림청이 발표한 연구를 포함하여 여러 동료 심사 연구에서 항균 및 살충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흑호두나무는 세 가지 중 가장 강력하며 흙 해충에 매우 효과적인 주글론이라는 화합물을 방출하지만 과도하게 사용하면 주글론이 토마토를 포함한 특정 민감한 식물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가정 정원에서는 참나무가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나무의 상태는 종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미 분해 과정을 시작한 나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갓 베어낸 생나무는 유익한 화합물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아직 방출하지 않습니다. 뼈처럼 마르고 완전히 썩은 나무는 이미 대부분의 화학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래된 나무, 즉 3개월에서 1년 정도 외부에 있었던 재료를 찾고 있습니다. 겉은 약간 부드럽지만 구조적으로는 온전한 나무를 원합니다. 손톱으로 눌렀을 때 약간 들어간다면 그 단계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출처도 중요하며 절대로 피해야 할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처리되었거나 페인트 칠되었거나 가압 처리되었거나
건축 자재에서 가져온 나무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목재를 보존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 특히 크롬 화구리, 비소 및 다양한 합성 수지는 토양 생물에게 진정으로 독성이 있으며 이전에 설명된 모든 것과는 반대되는 효과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처는 마당에 자연적으로 떨어진 나무까지 지역 제재소의 미처리 목재 또는 어떤 화학 처리도 하지 않은 나무 전문가로부터 얻은 오래된 화렵수 칩이어야 합니다. 확신이 없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나무를 얻었다면 적용은 간단하지만 세부 사항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오래된 화렵수를 대략 6-1킬로인치 길이로 엄지손가락 두께 정도 또는 약간 더 두껍게 부러뜨리거나 자릅니다. 너무 얇은 조각은 한 시즌 내내 화학 물질 방출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빨리 분해됩니다. 너무 두꺼운 조각은 시즌 초기에 유용한 농도로 화합물을 방출하기 시작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분해됩니다. 각 조각을 흙에 약 45도 정도의 약간의 각도로 박아놓고 길이의 약 2셈가 흙 표면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밀어 넣습니다. 각도가 중요한 이유는 촉촉한 흙과 직접 접촉하는 나무의 표면적을 최대화하여 분해 화학 작용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각 식물의 밑동에서 약 1-6인치 떨어진 곳에 한 조각을 놓습니다. 당근이나 콩과 같은 줄 재배 작물의 경우 줄을 따라 12인치마다 조각을 놓습니다. 토마토, 스쿼시, 고추와 같은 큰 식물에는 뿌리 영역의 반대편에 2조각을 사용합니다. 이를 수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이식할 때 또는 씨앗 발화 후 첫 주 이내입니다. 해충 개체수가 증가할 기회를 갖기 전에 화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계속 분해되고 활성 화합물이 감소함에 따라 성장기 내내 6-8주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정원에 평소처럼 물을 줍니다. 습기는 분해 과정을 촉진하고 탄닌과 휘발성 화합물을 흙을 통해 뿌리 영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물학적 작용이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이것은 300년간 축적된 관찰이 한나절의 작업으로 압축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공유될 때마다 누군가가 이 기술을 스크린샷 찍어 이웃에게 보낼 때마다 또는 정원사가 병에 담긴 제품 대신 오래된 참나무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마다 거의 사라질 뻔했던 작은 지식이 또 한 시즌을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농화학 산업은 여러분의 의존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수십 년과 수십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식량 재배가 복잡하고 구매해야 할 투입물이 필요하며 옛 방식은 원시적이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아미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케팅 예산 없이 이 지식을 살아있게 한 다른 모든 문화권의 농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구독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이 정보를 식량을 재배하는 한 사람과 공유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업도 특허낼 수 없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에 여러분의 흙에 막대기를 박아놓고 식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지켜본 다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이 고대의 지혜가 마당에 단순한 막대기를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산업 거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함께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가꾸어 나갑시다. 지구의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